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쓰기 4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책쓰기 강좌에서는 책의 목차 정하기와 제목 정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책의 메시지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오늘은 그 메시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잘 짜여진 목차가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책을 독자들이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책 제목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짜임새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목차가 잘 구성이 돼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독자들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그 감동을 오래도록 또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책 제목에 끌려서 책을 이렇게 손에 쥐게 되고, 그 다음에 목차를 대략 훑어보고 이 책이 나한테 맞는 책이다 라고 판단하여 책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책의 제목과 목차는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목차를 잘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목차는 규칙과 통일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 책에 6개에서 8개 정도의 큰 챕터로 구성을 하고요. 각 챕터마다 소 챕터를 또 한 6개에서 8개 정도로 정하는 것이 잘 짜여진 목차의 모습입니다. 들쭉날쭉, 뒤죽박죽으로 그 목차를 정하면 독자들도 굉장히 헷갈리고요.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목차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꼭 필요한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모든 목차는 여러분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책의 핵심 메시지, 핵심 주제와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하고 다르게 목차가 구성된다면 그것도 이상하겠죠. 세 번째, 목차는 컨텐츠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목차가 구성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 매끄럽다라는 의미는 시나리오가 치밀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책이 잘 구성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목차를 정할 때에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여주는 것보다 숲 전체를 보여주듯이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목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책들을 보면은 목차만 서너 페이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목차를 보는 순간 독자들이 질려버리죠. 목차는 2페이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부하거나 고루한 그런 목차로 구성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차 내용을 보니까 뻔해! 이런 판단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목차에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을 쓰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전문가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저자가 있다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결국 책을 사보는 사람들은 평범한 독자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의 수준에 맞는 일반적인 용어를 써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책의 제목 정하기입니다. 제목은 책의 얼굴이기도 하고요. 책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책의 제목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마도 독자들이 무심결에 책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책의 제목에 이끌려서 선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목이 책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독자를 유혹하는 책의 제목은 어떻게 정할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번에 눈에 띄는 그런 제목이어야 합니다.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목, 신선감이 있는 제목, 강렬하거나 자극적인 제목, 책의 제목에 매력 포인트를 심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의 제목은 눈에 확 띄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책의 제목에서 독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독자들이 그 책의 제목을 딱 봤을 때 아하, 저 책이 나의 지금 고민을 해결해주는 책이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책 제목을 정해야 하는데요. 독자층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책 제목으로 정하세요. 독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책, 바로 선택되지 않겠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책을 2권 썼습니다. 장사가 어렵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 그 매장은 어떻게 매출을 2배로 올렸나. 책 제목을 보고 장사 고민을 해결해 주겠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다른 한 권은 요즘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퇴직하면서 미래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쓴 책, 퇴직 후에 어떻게 살지? 바로 이 책 제목만 보더라도 나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책이라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책 제목은 바로 이렇게 독자들의 고민을,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제목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자들을 위한 책이지만 자, 이 책 한번 보실까요?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이 책의 독자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퇴직 남편을 둔 아내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퇴직 남편을 둔 아내들이 주 독자층인 거죠. 세 번째, 부제목. 이 부제목을 잘 활용하면 책의 제목을 보완해주고 강조해주고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매장은 어떻게 매출을 2배로 올렸나? 이게 제목인데 사람이 몰리는 매장의 영업 비밀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나한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어요? 또 퇴직 후에 어떻게 살지? 라는 제목에서도 퇴직한 나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책이라고 판단이 들지만 퇴직 후가 막막하다면 춘재처럼 도전해봐. 인생 이막의 일과 여가. 이 책은 퇴직 후에 일과 여가에 대해서 쓴 책이로구나. 이렇게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성과를 나타내야 할 경우에는 숫자를 쓰세요. 숫자를 활용하시면 그 성과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외에도 매우 잘 지어진 책의 제목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책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책의 가상의 제목들을 써보는 연습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이면 정말로 책의 제목을 지을 때 많은 착안사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번째 책, 퇴직 후에 어떻게 살지? 라는 책의 제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한 8개 정도의 여러 가지 샘플 제목들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아이디어들을 꾸준히 낸 결과 좋은 책의 제목으로 이르게 된 거죠.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책의 제목과 목차 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책의 제목은 독자들이 여러분들의 책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책의 목차는 책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책 쓰기 4강, 책의 목차와 제목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바이.